시청자 여러분, 고세군님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G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주요 활동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세군님께서는 지난 한 해 지금껏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가상세계에서만 활동하는 버추얼 스트리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22년 10월 여고생들 수행평가 도와주기, 23년 3월 수능 1등급자와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통해 현실 세계의 인물과 버추얼 스트리머 간의 긴밀한 소통을 다룬 컨텐츠를 시도하였습니다. 가상세계로 현실 세계의 인물을 초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세군님께서는 직접 현실 세계로 찾아가는 고세구가 간다 컨텐츠를 실시하였습니다. 23년 2월 홍대의 길거리 인터뷰를 시작으로 서울 코스트릿 행사장, 카페 몰래카메라, 대학교, 메이드 카페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현실 세계와 소통하는 고세군님의 컨텐츠는 많은 분들에게 신선함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 세계 아이돌은 어느새 문자 그대로 차원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고세구가 간다의 다음 방문지는 어디가 될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앞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세구가 간다의 지속적인 흥행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월 고세군님께서는 아이돌 오디션 컨텐츠 지하 아이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하 아이돌은 일본의 아이돌이 주목받지 못했던 시대에 노상이나 라이브홀에서 공연을 하던 아이돌을 일컫는 말입니다. 라이브홀이나 클럽 등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고세군님께서는 오로지 고세군님의 개인 컨텐츠에서만 활동하는 개성있고 재미있는 아이돌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당 컨텐츠를 기획하였습니다. 최종 선발된 미윤님, 리콘님, 배춘희님, 코코미님, 띠드띠드 공주 짱짱걸님, 연토리 뿡치님, 제트님, 써니님, 캔논님, 이노리님, 우행두님, 코드짱님 12분은 데뷔곡 오빠 바이러스 이후 폴리곤 엔젤, 핑키핑키, 와스레나이, 오토나블루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을 넘어서 지하 아이돌 분들은 고세군님 방송에 다양한 컨텐츠에 참여하였습니다. 게임, 토크, 개그뿐만 아니라 우리 엇결했어요, 지하 아이돌 주폭소년단 장기자랑회와 같은 콜라보 컨텐츠, 왁타버스 배그대잔치, 프로듀스 지하돌 13과 같은 대규모 합방 컨텐츠에도 참여하며 명실상부 고세군님 방송의 고정 멤버로서 활약하였습니다. 현재 지하 아이돌은 미윤님과 리콘님의 성불 이후 10인 체제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세군님 방송을 응원하시면서 앞으로 지하 아이돌 분들의 활동에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세군님 방송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세균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세균님이 방송하시면서 거쳐갔던 곳들을 관광해보는 세균 투어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송하시면서 세균님이 거쳐가셨던 곳들도 정말 다양한데요. 한번 하나씩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로 찾아가 볼 장소는 세균님의 시작을 알렸던 이세돌 오디션장입니다. 이곳에서 세균님이 화려한 등장을 선보이셨죠. 세큐버스라는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등장한 세균님은 모두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이세돌 오디션 때 생각보다 진지했던 참가자들 속에서 갑자기 뭔가 이상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그게 세군님이었어요. BMW 고양이의 야큐버스에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광대인지 아이돌 지원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확실한 건 제가 세군님을 매우 좋아하는 거죠. 세군님께서 성대 결절로 오랜 빙하기를 보냈을 때 이제 엄청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후 성우가 교체가 되신 이후로 목 관리도 잘하시고 이제 건강도 챙기시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건강보다 이제 방송이 우선이니 꼭 아프지 말고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세균님의 1주년 기념 팬아트 전시장입니다. 1년간 열심히 활동하시고 찾아온 1주년. 세균들이 세균님을 축하하기 위해 세균님을 위한 전시회를... 저건 뭐죠? 아무튼 세균님의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세균들은 107개의 팬아트 전시회를 포함해 다양한 팬영상, 팬게임을 선물하였습니다.
세구님의 방송 1년 동안 쭉 돌이켜보니까 컨텐츠도 많이 준비하셨고 커버곡도 열심히 만드시고 되게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에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세균님의 콘서트가 진행되었던 콘서트장입니다. 세균, 그리고 이팔이라면 잊지 못할 콘서트일 텐데요. 세균님이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양한 이벤트들과 멋진 콘서트까지. 다시 봐도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빅노바가 나오고 노래 간판하고 있을 때 투어 사이트가 공개되고 여러가지 컨텐츠가 나와서 그 컨텐츠를 따르면서 정말 즐거웠고 콘서트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콘서트 당일날 생각하고 있던 기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노래와 영상으로 세구님이 더욱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팬들에게 멋진 추억들을 선물해주신 세균님. 앞으로도 세균들과 함께 행복하게 쭉 방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구님을 처음부터 보진 못했지만 세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앞으로도 세구님이 이세돌 활동 열심히 하길 바라고 재밌는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킹받는 아이돌 고세구 사랑해요! 지금까지 세균 투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세계 아이돌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2년 8월 우악구님께서는 왕물원을 통해 이세계 아이돌과 웹툰 플랫폼 카카오와의 콜라보를 예고하였습니다. 왕물원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가님들께서 작업한 첫 번째 웹툰 마법소녀 이세계 아이돌의 OST 락다운이 6월 22일에 공개되었고, 두 번째 웹툰 차원을 넘어 이세계 아이돌의 OST Another World가 7월 21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욕인 합작곡은 22년 3월 발표된 겨울봄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의 컴백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락다운은 강렬한 비트 위에 이세돌 분들의 카리스마 넘치는 래핑을 더한 K-팝 스타일의 댄스곡이었고, Another World는 신나는 밴드 사운드 속에서 마치 만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몰입감과 감동을 주는 곡이었습니다. 특히나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발매 24시간 안에 100만 스트리밍을 기록한 곡에게 주어지는 영예인 명예의 전당에 버추얼 가수 최초로 입성하였고, 실시간 차트 29위를 기록하며 활동 이래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1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달성하며 엄연히 대세 아이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세계 아이돌은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23년 8월에는 3집, 9월에는 4집 음원이 연달아 발표될 예정이고, 다가오는 9월 23일에는 송도에서 열리는 이세계 페스티벌 콘서트 공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초의 역사와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이세계 아이돌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세구님의 커버곡 활동 소식 보내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남한봄 발표 이후 고세구님께서는 성대결절 투병 중임을 알리시며 치료를 목적으로 휴식기에 접어드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된 작년 12월 고세구님께서는 긍지 높은 아이돌을 발표하시며 커버곡 활동을 재개하셨습니다. 해당 곡은 아이돌 고세구의 솔직한 마음가짐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2월 18일 고세구님의 단독 콘서트의 서막을 알리는 곡이기도 했습니다. 22년 4월 진행되었던 고은아의 희망 콘서트 이후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콘서트였던 투어 콘서트에서 고세구님께서는 긍지 높은 아이돌을 포함한 다양한 곡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3년 2월 3D와 2D 기술의 조화를 이룬 홍련아, 3월에는 고니티를 활용하여 제작한 참새까지 발표하시며 꾸준히 기존의 제작 방식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기법과 촬영 기술을 이용해 팬들을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고세구님은 개인 커버곡 이외에도 다양한 대회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세한 캘리퍼스 팀의 맘 가는 대로와 프리턴님의 가나다라 피처링 참여,
망령 혼합 대무도의 특별 출연 등 성대결절 치료 기간 동안 생겼던 공백이 무색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세군님의 음악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세군님께서는 앞으로도 멋진 커버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스페셜 게스트분들과 진행한 특별 인터뷰를 시청하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특별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하이 네, 반가루. 그러면은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네.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예. 이렇게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비번님께서는 중간계분 중 가장 유명한 세균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세균- 과한 칭찬은 좀 매기는 거라고 들었습니다만. 아니 근데 뭐 저는 사실에 기반으로 말을 하는 것뿐이라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세균단이 된 계기, 세군님을 좋아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유보다는 계기에 가까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가장 처음에 이세돌 합방이 그 마크 다이아 켜낭이었을 거예요. 그 다이아 빨리 모으는 합방이었는데 거기 영상에 나오는 클립에서 맨 첫 번째가 이제 세군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세군님이 거기서 나무를 캐다가 욕을 하시는 클립이었습니다. 오, 이건 뭐지? 누구지? 해서 찾아보다가 뭐 유튜브 찾아보다가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어쩌다 보니까 첫인상이 됐네요. 그게 첫인상이 되어가지고 세군님의 방송을 계속 보게 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세군님과 여러 가지 작업을 함께 하신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세군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낀 점이 혹시 있을까요? 뭔가 그 세훈님이 되게 좀 흔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하고자 하고 마음 먹은 일에 엄청난 열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술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그런 열정이 뒷받침해주니까 뭐 스스로 성장하시고 스스로 깨부도 하시고 이런 과정이 표면적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하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특히 투어 콘서트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예술인적인 면모를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놀란 적이 맞습니다. 있었는데요. 이제 특히 세군님과 이제 작업을 하신 것 중에 유명한 거를 몇 개만 물어보자면 이제 이세돌 사이퍼, 맘 가는 대로, 홍련아 등이 있었죠. 이러한 네. 것들을 세군님과 작업을 하시면서 뭔가 세군님에게 느껴진 변화? 세군님이 뭐 음악적으로든 아니면 이제 비원님 개인적으로 세군님을 바라보는 시각적으로든 무언가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세구님이랑 뭐 많은 작업을 해본 건 아니다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제 생각이긴 한데 맨 처음에 사이퍼 얘기하셨으니까 사이퍼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사이퍼 녹음하면서 그 시기부터 세구님이 발성과 관련해서 뭔가 약간 좀 힘들어 하셨던 그 약간 그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 정말 잠깐 짧게 녹음하고 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좀 목이 아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불안 아닌 불안한 그런 노파심이 좀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맘 가는 대로 고물가요제 노래 녹음할 때는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세구님이 가장 심적으로 또 힘들었을 시기가 겹치게 되면서 그때 녹음할 때도 그러니까 뭔가 세구님의 고민을 다 들어드리진 못했지만 말해야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인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워하면서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뭐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저는 뭐 하나의 팬의 입장으로서 그저 그냥 응원해드리고 그냥 지켜봐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뭔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뭔가 강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세구님이 좀 괜찮아지시고 나서 홍련아 녹음이 시작됐을 때는 오히려 제가 더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세구님이 되게 뭔가 세구님이 더 적극적이셨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타이밍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약간 긍지가 높아지신 상태였어요. 홍련아 녹음할 때.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되게 신나하면서 재밌게 녹음했었고 제가 오히려 세구님 좀 이렇게 좀 자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서로 입장이 바뀌어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구님이 참 이걸 성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뭔가
뭔가 극복하셨고 많이 나아지셨고 많이 변화하셨구나라는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적어도 제가 보는 세구님의 모습은 한층 밝아지고 건강해지시고 약간 그런 모습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홍연아가 아까 말했던 열정이 뒷받침해주던 그런 프로젝트였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가요제 때에 좀 조심스럽고 힘들어하시는 세구님의 모습이 많이 박혀 있었는데 홍연아 때 작업을 하면서 아 그래도 많이 나아지셨구나 다행이다 하면서 좀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특히 이제 세군님께서 한번 성대에 문제가 생기시면서 그때 많은 세견단 분들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투어 근처에 나왔었던 긍지 높은 아이돌을 계기로 뭔가 세군님께서 성장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비번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군님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세군님의 그런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뭔가 위위위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그쵸. 스스로 부끄러워하시는 약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비번님께서 뭐 세군님의 긴장을 풀어주신다던가 뭔가 그런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있었을까요? 사실 그게 만약에 노래 방송 중이다 그러면 그냥 도네이션 드리면 되거든요. 한 5만 원 드리면은 괜찮아지세요. 그래서 좀 많이 뜯겼는데 이게 농담이고요. 네. 뭐 작업할 때 뭐 작업을 뭐 얼마나 많이 했겠냐만은 뭔가 그럴 때도 특히 종련할 때가 그런 게 좀 심했는데 아 세구님은 항상 정말 트렌디하게 변하시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한번 대책을 세우면 또 변하시고 그런 성장의 속도를 제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대책이 무의미하고요. 그나마 제가 택한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같이 노래를 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텐션을 맞춰 드린다는 마음으로 약간 둘이 노래방 왔다 생각하고 최대한 뭐냐면 뭔가 좀 편하게 만들어 드리고 재밌게 하하호호 깔깔깔 하면서 뭔가 불러야 그 신나하시면서 텐션 올라가면서 빵 나오는 그 댐핑이 정말 세구님의 보컬의 정말 강한 요소인데 그거를 끌어내려면 최대한 세구님을 편하고 신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뭐 같이 부른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요, 예, 와, 막 이런 좀 제스처 좀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좀 옆에서 둥가둥가 해드리면은 신나가지고 안 되던 표현이 갑자기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랬던 적이 뭐 가끔이지만 없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옆에서 뭔가 와 너 최고야 와 잘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계속 해줘야 오히려 전문적으로 여기선 호흡을 이렇게 하시고요 저기선 이렇게 하시고 이러면은 뭔가 계산적이어가지고 더 뭔가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그런 부분도 가끔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재밌자고 하는 건데 정말 이거 멋있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놀면서 하자 약간 이러니까 좀 편해하시면서 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약간 편할 때 가장 큰 실력을 발휘하시는 세군님이었다. 약간 그런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의 프로듀서 작업을 통해서 발견한 고세군님만의 약간 음악적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잠시만요. 다 통합해서 얘기하면 이게 목소리를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진짜 굉장한 강점인데 특정 시기를 지나고 나서부터 이 강점을 본인이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괜히 뭐 부끄러워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한 발 뒤로 빼시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정말 이쁜데 본인이 이쁜 걸 알아. 그러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목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이 강점을 세구님이 스스로 알아차리는 날이 오면은 세구님은 괴물이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이제 방송 중에서도 특히 노래를 부르실 때 부끄러워하시면서 노래를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 잘 듣고 있었는데 막 답답하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태훈님께서 자신이 정말 노래를 잘한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는 날이 되게 괴물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깜짝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세븐님께서 예전에 폐가 탐험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 그때 많은 분들께서 비번님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제 비번님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분이셨을지 혹시 여쭙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왜 나온지 제 이름이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진짜 딱 한 번 그때 잠깐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도와드린 것뿐인데 물론 뭐 이게 신기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트리머 분 채팅창에 막 이름 나오고 이게 뭐 안 신기하다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세구님이 불러주시면 뭐 가야죠. 어떻게 안 가요. 근데 세구님 컨텐츠인데
뭔가 제 이름에 어그로가 더 끌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맞나 싶은 게 있어서 조금 제가 먼저 언급하는 경우는 좀 피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르면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어디라도 뭐 세구님을 부르는데. 예. 방송 중에 이제 많이 보여주신 모습 중에서 비번님이랑의 케미도 꽤 세군님과 함께 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좋게 보였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세군님이 부담스러우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런 모든 아. 관심들이 뭔가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멋있게 넘어가 주실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군님께 2주년의 축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지인가요? 부금이라도 깔아드릴까요? 여기서 이제 뒤에. 세구님 안녕하세요. 비버입니다. 예, 제가 세구님이랑 많이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접점이 있었던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필요할 때마다 불러주시고 찾아주셔서 이게 팬의 입장으로서는 항상 즐겁게 작업했었습니다. 세구님을 알게 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이니만큼 저 역시도 이제 많은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성장했던 요인 중에 세구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구님을 통해서 처음 접하는 과정과 처음 접하는 환경과 처음 접하는 개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지만서도 항상 감사한 마음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세구님은 누가 뭐래도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 가치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처럼 굳세게 나아가시기를 이제 팬의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3주년, 4주년, 5주년 이렇게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세구님 항상 감사드리고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와. 비번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별 게스트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라미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카라미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예, 저도 이런 곳에 이렇게 나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영광입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예, 자, 그럼 그죠.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유희왕으로 방송하고 있는 비범한 남자, 카라미입니다. 예,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귀한 저를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카라미님께서는 이제 고세군님의 팬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죠. 카라미님은 방송에서도 팬 서비스도 많이 들으시고 본인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분들의 방송에서도 나오셔가지고 세균다님을 보여준 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혹시 세군님을 아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게 원래 한국이 이 버추얼 유튜버가 원래 없었던 시기에 버추얼 유튜버들이 이제 한창 한국 알고리즘으로 이제 스물스물 흘러 들어올 때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때 제가 느껴버렸죠. 이거는 신시대의 기류다. 사실 이런 서브컬처가 보통 만화에서 이제 애니 그리고 모바일 게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그런 시대의 흐름을 봤고 어느 순간 제 알고리즘으로 리와인드 뮤비가 나오더라고요. 그쵸. 리와인드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쵸. 리와인드 뮤비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제가 바로 이제 직감한 게 이게 미래다. 이게 미래구나. 한국의 미래다. 그죠. 예, 미라이 사이쿄. 바로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세돌이 무엇인가를 좀 이제 나무위키 같은 걸로 보고 그러면서 자세히 알아갔는데 이제 그때 제가 또 이제 왁구님을 대충만 알고 있었는데 좀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미래니까 이제 한국형 버추버 이게 되게 신선한 그 감각을 받아가지고 최애를 정해야겠구나 싶었는데 세구넴이 워낙 제 눈에 빡 들어왔다고 해야 될까? 그렇다면 혹시 세군님을 딱 처음 봤을 때 첫 인상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야,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다. 예,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만방자하시다. 예, 오스카 레반트는 말했습니다. 천재와 광인 사이에는 아주 가느다란 선이 있다. 나는 이 선을 지웠다. 명언 중 하나거든요. 이제 세구넴이 광인인 줄 알았어요. 광인. 처음 봤을 때. 광인이었다. 처음 봤을 네. 때는. 그쵸. 어찌 저렇게 오만방자할 수 있을까? 저렇게 당찰까 어떻게? 이런 게 호기심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의 앞날을 지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그리고 이제 뭐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묘하게 느껴지는 다른 감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아, 뭐냐면 네네. 그 바로 동질감. 아, 동질감이요. 예. 약간 왜냐면 세훈님과 저도 자신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셨나요? 그죠. 이게 왜냐면 저도 이 방송 시작하고 이제 유튜브 하는 게 그 자존감이랑 확신 하나로, 진짜 그거 하나로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제 스스로 비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첫인상 자체는 뭐지? 왜 이렇게 오만방자하지? 이 광인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와 닮았기 때문에 그 호기심이 좀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고며들었다. 아니, 자신과 닮은 광기를 봐서 자기도 그죠. 모르게 약간 심연이 심연에 이끌리는 것처럼 그죠. 그냥 그렇게 이끌리게 되신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평소 세군님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카라미님은 세군님의 이 점이 대단하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같은 방송인으로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점은 역시 그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컨텐츠나 기획을 들고 오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전 그 폴댄스 때 솔직히 좀 충격 먹었거든요. 아, 그 눈나그로 하던 폴댄스 말씀이시죠? 예, 아니 좀 기대하고 솔직히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세균단 중 한 명이다 보니까 좀 살짝 기대하면서 들어갔는데 베이블레이드 하고 계시길래 그쵸. 이렇게 웃겨버린다고? 네.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세구넴 같은 경우에 왜 행동가짐 같은 거에서 사람들이 막 철없다, 막 철이 덜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방송을 할 때는 힘들거나 지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고 되게 프로다운 모습이 있어서 그 야무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인데요. 만약 세군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세군님과 이거는 꼭 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이런 컨텐츠를 세군님과 꼭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데 이거. 근데 저는 일단은 유이왕 관련은 진짜 웬만하면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게 유이왕을 생각하시면- 해보셨으면 네. 아실 텐데, 혹시 유이왕 네네네. 해보셨나요? 저는 유이양 꽤 많이 했었죠. 근데 대부분 아실 텐데 이게 완전 노베이스에서 시작할 수가 없는 게임이긴 해가지고 이게 그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는 이게 너무 어려운 게임이라서 그게 좀 어렵기도 하고, 이제 약간 야성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제 세구님은 게임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역시 유이양은 조금 무리일 것 같지만 그 외에도 세군님과 함께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저랑 세구넴이랑 동갑인 걸로 알거든요. 그쵸.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감대. 그런 쪽으로 오히려 뭐랄까 저스트 추억 채팅 여행이라든지. 느낌. 네. 그죠. 그런 느낌이 좀 더 저는 하고 싶달까.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카라미님께서 세군님 유튜브 썸네일에 박제된 영상이나 세군님 영상에 달린 카라미님의 댓글을 보면 눈나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지금은 기본 세군님과 눈나구 중 어떤 아바타를 더 좋아하시나요? 제가 예전부터 눈나고 아바타 보면 이제 근들갑 떨면서 막 좋아하는 척을 하고 뭐 그랬지만, 이래봬도 맞습니다. 솔직히 눈나구 아바타가 좀 고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GOAT. 그쵸. 뉴 눈나구 아바타 빨리 보고 싶은데 좀 뉴 현기증이 날 것 눈나구 같다. 아바타를요? 좀 뉴 현기증이 날 것 같다. 세고보다 더 기대된다는 말로 들리시는데 맞으실까요? 장난이고, 괄호치고 진짜 장난이요? 장난임. 네. 괄호 닫고. 진짜 장난. 네. 진짜 장난임. 조단. 저는 기본 세구넴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기본 세군님. 왜냐하면 저는 그 말괄량이 같은 그 음색 있잖아요. 세구넴에. 그쵸. 그게 약간 다소 그 하찮은 아바타랑 같이 해야 그 시너지가 난다. 우렁쌈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결국 세군님은 우렁쌈장이다 라고 이해도 괜찮을까요? 맛있으니까 우렁쌈장도. 그쵸. 나쁜 뜻으로 얘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밥 그냥 세술 뚝딱 하는데. 완전 이제 밥도둑이다 세군님은. 그죠. 그리고 이게 눈나 아바타의 그 눈나 보이스, 그 가끔 이 클립 딱 있는 거 들어보면 와, 그냥 미쳤다. 야, 진짜 눈나구 최고다 할 수 있는데, 실상은 이제 눈나구 아바타 끼고 그 허리 쪽 그거 돌려가지고 그 뭐야 또로론 또로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꿀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폴댄스 눈나고도 굉장히 기대하셨던 걸로 제가 예, 근데 들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가 이제 그 아, 뭐야 결과가 예, 단풍나무 씨앗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세요? 아 이제 약간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죠. 예, 단풍나무 씨앗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 단풍나무 저 씨앗 두 눈을 두 눈을 의심했다. 아 약간 눈나고 아바타 자체는 좋지만 세군님이 소화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아바타다. 그 세고님의 그 광인, 그 천재적 그 끼가 눈나고 아바타가 그걸 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예, 그게 안 돼요.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근본 있는 기본 세구가 최고다. 아유, 그쵸. 이렇게 이게 말씀하시는 걸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렁쌈 우렁쌈장이기 우렁쌈장구.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렁쌈장님의 팬으로서 예, 아니 그쵸. 세군님의 팬으로서 어, 이제 다시 할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군님의 팬으로서 세군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유의한 카드가 있다고 쳐볼 때 어떤 유의한 카드가 떠오르시는지 유의한 유튜버이신 카라미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세구님께 만약에 실제로 카드를 사용한다면 어떤 카드를 사용하고 싶냐 했을 때 전 그 우정 유조라는 카드가 또 유희왕에 있는데요. 아 어떤 효과를 가진 카드인가요? 요게 실제 카드 텍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대 네네. 플레이어에게 악수를 건넨다. 아 악수를. 예, 실제로 건네는 거예요. 게임할 때. 예, 아 네네네. 상대가 악수를 받았을 경우 서로의 라이프는 서로의 라이프를 합계한 수치의 절반만큼이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더 있는데 이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패스할게요. 네네네. 일단 이게 악수를 건네는 카드란 말이죠. 그쵸?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 텍스트로 상대가 악수를 받았을 경우예요. 그 상대가 악수를 안 받아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세군님께 썼을 때 세군님은 이제 제 악수를 받아줄 것인지. 네. 좀 더 세군님과 이제 좀 더 악수를 함으로써 가까워지고 싶다. 약간 그쵸, 그런. 돈통인지 아니면 세균단 아주 어여쁘고 이제 귀여운 세균단 중 한 명으로 볼지. 그러면은 이거를 악수를 꼭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먼저 도내를 하고 그 다음에 악수를 청하면 되는 게 아닐지. 그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사전 준비는 필요하다. 뭐 저도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서 약간 돈에 딱 공감을 하면서. 하시는 분위기시네요. 그래서 바로 피자 피클 패티 2장. 뭐 옛날 그거긴 하지만. 자 여기서 잠깐 깜짝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 세군님 정말 귀여우시지 않습니까? 그쵸. 이 귀여운 세군님의 포인트 3가지를 빨리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구님의 귀여운 포인트로는 이제 그 가래떡 같은 몸뚱아리랑 입을 벌렸을 때 그 턱이 약간 그 탈골되는 것처럼 되는 그 갯모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머리를 이렇게 흔들흔들할 때 뭐랄까 그 귀처럼 흔들리는 윗머리, 고양이를 이제 표현한 그 윗머리로 알고 있는데 약간 바보털. 네네네. 네, 그쵸. 그 뭐랄까 그 죽순 같은 게 이렇게 찰랑찰랑 흔들리는데 거기서 그쵸. 또 이렇게 좀 귀여움을 느낄 수가 있다. 죽순과 이제 예. 굉장히 묘한 것에서 귀여움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 약간 그 가래떡 역시 커스텀 그 했을 네. 때 가래떡. 예, 그 네네네. 빼빼로데이 갑자기 가래떡 데이라면서 그 가래떡 옷 입고 그 몸 이렇게 막 곤약 마냥 흔드는데 이 사람 좀 귀여운데 어떡하지? 매력 있는데 이 생각 좀 해버렸다. 약간 역시 그스그청다운 대답이었고요. 예, 약간 그죠. 가래떡에서 매력을 느끼셨다는 점 그죠. 세군님께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군님께 2주년 축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구님 또 이제 벌써 2주년인데 2주년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왜? 당신 광인이니까. 아마 20주년까지도 이제 롱런 하는 거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정말 롱런 하시더라도 몸 성치 않게 되게 건강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또 세구님이 저번에 한번 죽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돌아가셨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세구님 추모를 좀 했었거든요. 돌아가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 쾌감도 있었지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에 또 이러면 어떡하지? 나 또 냉동 세균이 돼버릴지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롱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라미님이셨고요.
그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카레미님 정말 감사합니다. 와 파치. 고세군님의 방송 2주년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GBS 뉴스였습니다.